안녕하세요. 귤랑 선생입니다. 오늘은 대수 총정리 34단원과 33단원과 34단원을 묶어서 정비례 반비례를 오늘 한꺼번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단원 정비례. 정비례는 중학교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 개념입니다. 일단은 정비례가 무슨 뜻이냐면 x값이 만약에 2배, 3배, 4배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면 y 값도 동일하게 2배, 3배, 4배 이렇게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이제 y는 x의 정비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같은 배수만큼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의 곱하기 x 값입니다. 단 이때 a 값은 0이 되면 안 돼요. 얘는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이고 굳이 좀 더 쓰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형태만 우리는 정비례다. 정비례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y는 ax다. 라고 하면 이 식을 변형하면은 x분의 y가 a라는 값으로 일정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정비례할 때는 요게 x분의 y 값이 항상 일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y는 2x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점점점 점점점. 자, 0일 때 0이고요. 1을 대입하면 2예요. 2를 대입하면 4고요. 3을 대입하면 6이네요. 자, 1에서 2배가 됐을 때 2에서도 2배가 되죠. 1에서 3배가 됐을 때 2에서 3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4가 되면 8이에요. 4배가 되면 4배가 되는 이런 경우를 정비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분수 형태로 표현해도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4분의 8 전부 다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를 정비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y는 ax의 그래프, 이 a 값이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음수일 때 각각 나눠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로 a가 양수인 그래프라면은 자, 됐다. a가 양수인 그래프라면은 원점을 지나고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걸 y는 a의 x, a가 0보다 클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보통 이 x 앞에 붙은 a 값을 a를 직선의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a가 양수일 땐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원점 5를 지나고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그럼 지나는 4분면은 뭐예요? 1과 3, 4분면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커집니다. 증가. 우린 이런 경우를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가함수.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이럴 때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이 양의 방향이죠. 각각 x값,
y값의 양의 방향. 즉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고요. 1과 3, 4분면을 지나고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해서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한 번에 성공. 그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y는 ax 단 a가 음수일 때 우린 이런 경우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4분면은 2하고 4분면을 지나죠.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라고 합니다. 우린 이 경우를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기본 고정이에요. x값은 항상 증가했을 때 x값이 증가했을 때 y값이 증가하면 증가함수고요. y값이 감소하면 감소함수인 겁니다. x값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정이 돼 있고 y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판단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y는 ax의 그래프는 a가 양수면 오른쪽 위,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성립을 한다 라는 게 정비례입니다. 자, 이게 1차함수의 제일 기본이 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4번째 반비례입니다. 정비례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했어요. 근데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갈 때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즉 어떻게 된 거예요? 역수가 되는 거죠. 역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럴 때 y는 x의 반비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y는 x의 반비례. 이때 반비례 관계식은 정비례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관계식은 y는 x분의 a 단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눈 게 일정했는데 반비례는 곱한 게 일정하네요.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할 거고 예시를 들어보면 y는 x분의 2다. 이때 x가 뭐 y가 이렇게 있을 건데 x가 0일 때 라고 하는데 x가 0인 경우가 성립할 수가 이때는 없어요. 안타깝게. 이때 x가 0일 땐 값을 갖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반비례식일 때는 x가 0일 수 없다. 요거를 반드시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x가 이거인 경우를 제외를 합니다. 정의역에서. 그래서 x가 0이 아닌 실수들을 대입을 하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y값이 2, 그 다음에 2일 때는 1, 그 다음에 3일 때는 3분의 2, 4일 때는 4분의 2인데 뭐 2분의 1로 써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 알겠지만 2배면 2분의 1배, 3배면 3분의 1배, 4배면
4분의 1배 이렇게 요거에 맞춰서 계산이 되고 있죠. 맞죠? 이런 경우를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 대해서 봅시다. 사실 이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지금은 분수함수 뭐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지가 않는데 때에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 상에서는 반비례 그래프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유리함수 단원에서 분수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깊게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이런 거야. 너네 이것 정도는 알고 있지. 정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얘부터 봅시다. a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어떤 식이냐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이걸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냥 뻗어나가는 곡선 형태가 되고요. 이때 이게 y는 x분의 a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모두 근데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x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요. 1과 3, 4분면을 지나고 두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각 4분면에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감소함수라고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로 넘어가면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 그래서 딱 띄어갖고 1, 4분면에서 3, 4분면에서만 x가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구나.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구나. 그냥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소함수라고 쓰게 되면 이때 x값이 증가했을 때 y값 확 증가하죠. 근데 이런 경우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때 빨간 거는 감소하고 있는데 노란 거 증가한다고 증가함수, 감소함수 따로따로 표현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질을 분리해서 4분면에서 증가하면 감소한다 라는 형태로 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또 뭐냐?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축과는 절대 만나지 않는데 이때 이거를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축을 각각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는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 됐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y는 x분의 a인데 이때 a가 음수일 때 이때는 a가 양수일 때 이때는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지 않고요. 2하고 4, 4분면을 지납니다. 마찬가지로 각 4분면에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있죠.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증가함수로 쓰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x가 증가했을 때 훅 떨어지죠. 자, 빨간 건 증가함수인데 노란 건 감소함수예요. 4분면을 뛰어넘으면 감소함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뭐야? 4분면에서라고 제한 조건을 또 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지 않고요. 두 개의 축이 뭐다? 점근선이다.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는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 얘와 얘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찾냐? 자, 퀴즈.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때 이 점이 1,2를 지난대요. 지난다. 이때 a는 그럼 뭐예요? y값에 2, a값에 쓰고 x값에 1을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a는 2구나. 그래서 y는 2x랑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반비례입니다. 얘가 x가 3일 때 y값이 2를 지났는데 3,2를 지난다. a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또 대입을 하면 되겠죠. y값은 2, x값은 3분의 a. 넘어가면 2 곱하기 3은 a니까 a는 얼마? 6.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y는 x분의 6이라는 그래프였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쉽게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정비례와 반비례의 특징. 정비례 그래프든 반비례든 a가 0보다 크면 둘 다 1하고 3, 4분면을 지난다. 1하고 3, 4분면, 1하고 3, 4분면. 그리고 a가 음수면 둘 다 2하고 4, 4분면을 지난다. 2하고 4, 4분면, 2하고 4, 4분면. 맞죠? 이런 것들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를 하기 위한 밑거름을 이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4단원과 33단원 정비례 반비례를 모두 봤고요. 35단원부터 다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